안녕하세요. 메디큐레이터 정선미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중 가장 감쪽같이 할 수 있는 수술이 윤곽수술인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성공적인 수술에 한해서죠. 이건 제가 하는 표현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입안으로 이루어지거나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깎아놓은 얼굴뼈는 처음 보는 사람은 원래 작고 갸름한 얼굴형을 타고났구나, 부럽다. 원래 알던 사람들은 왜 이리 살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제 너무 예뻐졌다. 이렇게 반응하는 매력적인 수술입니다. 물론 매끄럽고 작은 얼굴을 타고난 분들도 가끔 있지만 한국인들에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린 이번 생은 망한 건가요? 아니,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MC 선미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외모 지상주의를 너무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선미 TV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니 과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윤곽 수술은 저에게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수술이거든요. 저희 PD님이 영상 분량 길면 다들 싫어하신다고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릴까봐 걱정돼요. 여러분, 영상 길이가 길어서 지루한 것 같아도 니즈가 있는 분이시라면 꼭 끝까지 나가지 말고 보세요. 약속? Here we go! 제가 처음 상담실장을 시작하던 20년 전에는 안면윤곽 수술은 드물기도 했지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수술이라고 생각들 하셨죠. 그런데 요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보면서 수술 후 병원에 올 때마다 변해가는 얼굴형, 그 사람의 이미지, 몇 개월이 지나면 얼굴형뿐만이 아니라 성격, 말투까지 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수술 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뀌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드라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수술이거든요.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니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재밌었는지 윤곽수술의 매력에 저도 빠져들게 되었죠. 2005년 이후에야 일반인들이 윤곽수술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연예인들이 대부분 하는 수술이었죠. 저는 이런 이유로 연예인 전문 상담실장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죠. 이 매력적인 안면윤곽 수술, 어떤 수술인지 궁금하시죠? 안면윤곽 수술은 치아 교합과 관련 없이 얼굴뼈 모양을 변형시켜 얼굴 모양을 바꾸는 수술입니다. 뼈를 깎는 거죠. 나의 외모 컴플렉스를 성형 수술로 개선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한 분들만 수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형 드라마의 주인공 안면윤곽 수술, 그 중에서도 내 얼굴을 아무도 모르게 세련되게 폭이 좁게 만들어주는 광대뼈 축소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대 축소 어떤 수술인지, 또 어떤 방법의 수술이 있는지, 어떤 얼굴형에 필요한 수술인지, 어떻게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대뼈 수술은 퍼져 있거나 튀어나와 있는 광대뼈를 알맞은 위치로 이동시키고 다듬어서 매끄러운 광대 라인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광대 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가장 이상적인 광대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매끄럽고 앞광대 부분은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 보정을 할 때 넓거나 두드러진 광대뼈 부분을 줄이고 메이크업 할 때는 옆 라인엔 쉐딩 빡 주고 앞광대 쪽은 블러셔나 하이라이트로 살짝 입체감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광대뼈 모양입니다. 노보정, 노메이크업일 때도 얼굴형이 자연스럽게 좁아 보이도록 광대 축소술을 하는 거죠. 광대뼈는 역광대, 45도 광대, 앞광대로 구분되는데요. 물론 광대뼈가 확실하게 나왔다고 보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내 얼굴이 아주 큰 것도 아닌데 광대뼈가 두드러지게 나온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사진빨이 안 받고 세련된 느낌이 없을까 하며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역광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 그 형태 안에서 튀어나와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광대만 돌출되어 있다. 두 번째, 역광대 45도 광대가 돌출되어 있다. 세 번째, 앞
옆 45도 광대 모두 돌출되어 있다. 1번 유형은 심플한 수술, 정석적인 수술 방법 모두 가능하고요. 2, 3번 유형의 광대뼈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축소 수술을 해야 합니다. 광대 축소술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던데 어떻게 수술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볼처짐이 제일 걱정돼요. 광대 수술 전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들입니다. MC 선미의 20년 경험 데이터로 올바른 수술 방법 선택을 알려드릴게요. 1번 유형의 경우는 심플한 킥 광대 수술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킥 수술은 절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성형수술에서 킥의 의미는 수술도 회복도 빠르게 한다는 의미이지 수술을 대충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광대만 살짝 나와 있는 경우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넓게 박리를 해서 피부 처짐의 가능성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킥광대로도 뼈를 견고하게 고정한다면 역광대만 조금 돌출되어 있는 분은 과정도 수월하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광대만 살짝 나와 있는 분만 해당되는 수술입니다. 2,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꼭 정석으로 광대 축소술을 해야 합니다. 튀어나와 있는 뼈 어느 위치에 절개를 어느 정도 각도로 할 것인지, 안쪽으로는 어느 정도 밀어 넣을 것인지, 후방이나 후상방 쪽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뼈를 이동시킬 것인지, 뼈의 고정은 나사로 할 것인지 와이어로 할 것인지, 나사는 녹는 나사를 쓸 것인지 등의 수술 계획을 세우고 광대뼈의 돌출 정도와 전체적인 얼굴형에 맞춰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광대 수술 전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볼처짐인데요. 광대를 5mm 이하로 줄이는 경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이상 줄여야 하는 경우는 특히 2, 3번의 광대뼈 유형에 해당하는 분은 볼처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하시는 의사쌤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광대 축소술을 한다고 무조건 볼처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처짐을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수술 방법도 있어요. 상담할 때 꼭 확인하세요. 인간은 노화가 진행되면 모든 피부나 조직들이 중력 방향으로 처집니다. 수술을 안 한 사람도 노화가 진행되면 처지죠. 그러니 광대 수술을 무조건 처지는 것과 연결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면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부 탄력이 가장 좋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광대뼈 축소술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느 각도에서도 매끄러운 세련된 얼굴형에 자신감이 생겼다. 얼굴 폭이 좁아져서 머리를 질끈 묶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슬림해진 얼굴형이 어떤 카메라에 찍혀도 보정을 안 해도 되는 자신감이 생겼다. 와, 기승전 자신감이네요. 오늘의 핑거팁, 자신감 뿜뿜할 수 있는 광대 축소술 할 거라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 성형외과 고르는 방법 영상에서 저와 함께 상담 투어 후에 안면 윤곽 수술을 하신 구독자 1호분과 함께 오늘 못다한 사각턱, 아래턱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 8주차의 생생한 리뷰와 애프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MC 선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따끈따끈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